어제 CNBC에 이 두 거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마크 파버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뭐 당연히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고 마크 파버는 주식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버핏 쪽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We bought $1 billion business about 5 hours ago, I think, over in the UK, and we did not buy it with a condition in it that we could call off the deal if there was a no vote on the deficit change, limit change. So, if you're going to own a good business, a good farm, a good apartment house, you know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around 5 or 10 years from now, and you know it'll be more prosperous. So it's not necessarily a mistake to buy stocks because you don't know the outcome of something that's happening in Congress. No, the stocks are not selling at bubble levels. And what do you diversify into? You want to diversify into cash? I think it's a terrible investment compared to equities. Do you want to diversify into long-term bonds? I think it's a terrible investment compared to equities. If you don't know enough to play against pros, but you have a very good alternative available to you, what you want to do is you want to own a bunch of good businesses at very low costs, and an index fund makes the most sense for people on that. And over the recent decades, there's been more and more money go to index funds. 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해라라는 조언까지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싸냐 안 싸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미국 PER 지금 뭐 역사적인 평균 PER 뭐 가장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잣대는 PER이 되겠습니다. 주가 이익 배수가 되겠는데요. 다우지수가 통상적으로 다우지수 S&P 통상적으로 한 16배 정도를 과거 30년 정도 평균 PER로 지금 계산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S&P의 PER은 16배 정도 되고요. 다우지수는 15배 정도 됩니다. 평년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다가 사실상 시중에 돈이 더 풀렸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PER 수준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S&P 같은 경우 올 들어서 올 초 대비 지금 한 18% 정도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 되겠는데 우리 시장 현재 PER 한 10배 미만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10배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가 지수를 산정을 해 봤더니요. 2260선에 도달해야만 PER 기준으로 10배의 코스피 지수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상황 2030포인트, 오늘 물론 이제 조금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좀 상승에 대한 여력 뭐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한 2260포인트 조금은 더 갈 만한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대감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대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는 그 첫 번째 분기가 된다라는 점. 그 첫 번째 분기,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잣대, 가능하면 PBR 관점의 잣대가 아무래도 3분기 진행 시까지는 시장 내 무게중심이 많이 쏠릴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를 토대로 해서 그 이익 배수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어떤 그 PER 중심의 시장 전개가 분명히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PBR 관점에서 PER 관점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들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매크로 경제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장 마감 후에 CNBC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치권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최대로는 이 미국 경제 성장세에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난 팀장께서 생각하시는 뭐 매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 요인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이 정말 디폴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주요 여론일 텐데요.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어쨌든 각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주식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소비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까지는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요. 하나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 증시에 같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금 플로우가 다시 선진국 쪽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측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지수 연동형 펀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어제는 잭 보글 뱅가드 펀드 창립자가 또 지수 연동형 ETF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대표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지수 연동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 상당 부분 전문가들을 앞서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좀 편안한 투자, 편안한 입장에서 다른 투자 대안보다는 지수 연동,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S&P가 올 들어서 18%, 다우가 한 15% 정도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 한 4% 내외의 상승밖에 안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